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계속 보시죠. 자, 이제 124쪽에 7장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자, 칠판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개발법, 도시정비법이 따로 있죠. 자, 이제 개인이 하는 겁니다. 뭐 개인도 뭔가를 어떻게 해서 뭔가를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뭐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건 개인 생각이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법에서는 개인이 뭔가를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걱정되니까 하지 마라, 금지시켜 두고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 있게 합니다.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1절 허가대상 개발행위, 2절 개발행위 절차, 3절 개발행위 허가 제한, 4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런 항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125쪽 제1절 허가대상 개발행위, 당연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요. 세 번째 칸에 있는 개발행위, 건축, 주택건설사업, 농지전용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하고,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를 받는 겁니다. 공법의 큰 축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굵은 1번 허가대상 개발행위를 보시죠. 1-1번 다음 행위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 개발행위를 하려면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5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건데 누구한테 허가를 받으라고요? 국토계획법이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이어지는데요. 작은 1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땅에 손대서 결국 뭔가를 짓는 거죠. 건축물, 지붕 있는 건축물, 지붕 없는 공작물을 짓게 되는데, 건축물,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태와 성질을 크게 바꾼다고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기둥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어느 기준선을 정하고, 기준선을 정해서 여기만큼 흙을 깎아냅니다. 절토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허당에다 뭔가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쌓아 올리겠죠. 흙을 쌓아 올립니다. 성토를 하고요. 포크레인으로 퍼서 포크레인 부었으니까 울퉁불퉁하죠. 그러니까 롤러로 다집니다. 정돈하죠. 정지를 하고, 흙바닥에다가 건물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습니다.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태와 성질이 바뀌었다고요. 저 공유수면, 그러니까 바닷가 일부를 흙 갖다 싸서 부으면 그게 성토랑 똑같은 거죠. 그것을 공유수면의 매립, 또 형질 변경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토석의 채취가 있습니다.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어느 산주인 할아버지가 뭐 직원한테 얘기하죠. 야, 그러니까 B 회사에서 오늘 흙 5트럭 보내달란다. 흙 5트럭 보내고 돈 잘 받아와. 흙 퍼내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토석 채취인 거죠. 흙 5트럭 퍼내갔다고요. 토석 채취입니다. 그런데 여기 흙 퍼냈습니다. 토석 채취요. 여기 흙 퍼냈습니다. 절토요. 무슨 차이예요? 빨간 흙은 토석 채취, 노란 흙은 절토. 그건 아닐 것 같네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깎아내는 것은 절토의 형질 변경 절토에 해당하고요.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퍼내가는 것은 토석 채취에 해당하는 겁니다.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토지의 분할이 있습니다. 땅 쪼개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5번 토지 분할로, 그러니까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허가받아야 되는 토지 분할 3가지가 있는데 다행히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5번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그 용도지역 갖고도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건축물이 울타리 밖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받아야 된다. 무슨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놓는다고 치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번 그러니까 허가, 변경 허가, 동그라미 1번
허가받은 개발 행위를 변경하려면 변경 행위 하기 전에 변경 허가 받는 게 원칙이다. 허가 받았습니다.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 받으라고요.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겁니다. 그 아래요. 그러니까 인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인가 받아야 되고요. 아래요. 좀 신고한 거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그것 갖고 출제 회수가 10회부터 26회까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오는 거죠. 그게 오늘 한회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온 게 아니에요. 40문제 200개 지문 중에 지문 5개, 6개씩 나온 겁니다. 공법의 가장 기본상이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래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아래 그 박스와 그림표를 보도록 하시죠. 변경허가 해설 ABC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허가 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ABC를 검토해서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준다. 허가받은 후 ABC를 할 수 있다. 점, 한번 허가받았으니까 변경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X 드리는 겁니다. 변경이란 C 대신에 D로 바꾸려는 것인데 D에 대해서 허가받은 적도 없고 행정청에서 허용 여부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요. 따라서 D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해서 행정청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즉 변경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경미한 변경, 찔끔 변경할 때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가 걸리게 됩니다. 땅에 손대는데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경미한 변경이 있는 거고요. 뭐 좀 나온 걸로는 그러니까 뭐 이제 곧 뒤에서 보겠습니다. 굵은 2번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공계획 사업은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허가받지 않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지금 보셨던 경미한 변경이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의 단축, 그러니까 확대나 연장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사업면적의 5% 범위의 축소 그런 것들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3번 응급조치 허가받을 시간이 없죠. 그냥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동그라미 1, 2, 3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그 아래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전체 요약한 표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고 오시죠. 한쪽, 그러니까 두 쪽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129쪽 제일 위에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한다. 먼저요.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적 개발을 규제하는 거죠. 두 번째요. 조그맣게 농사짓는 농업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요. 이미 허가받았으면 또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요. 당연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법을 한두 번 보시게 되면 이 취지들은 곧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공법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 표 전체에서 외울 거는 제일 아랫줄 요거인데 아이고 안 되겠더라고요. 옆집 이건 안 돼요. 이건 옆집에 피해줘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것들이 초점이 되는 겁니다. 공법의 맥들을 잡아가시자고요. 자 보시죠. 다시 앞으로 옵니다. 127쪽에 126쪽 제일 아래 동그라미 1번 도시공계획사업, 공익사업은 허가받지 않는다가 있었죠. 동그라미 2번 경미한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응급조치 허가받을 시간이 없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저러해서 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점 단 응급조치한 경우 1월 내에 특광시군에게 신고해야 된다가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4번은 중요한 내용 아니고 동그라미 5번 이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를 내려서 쓰죠. 1번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511로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데 초점 아니고요. 512 공작물 설치 가운데 허가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1번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허가받지 않는다. 농사짓자는 비닐하우스 그거는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죠.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 육상 어류양식장은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상 어류양식장이요. 뭐 가물치 메기 그러니까 논에서 키우기도 하잖아요. 또 아니면 황소 개구리요. 폴짝 그러니까 비암 잡아먹고 다니는 개구리가 있죠. 뭐 식용으로 해볼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아주 비싸게 팔린다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팔리지가 않는 거죠.
아, 세상에 개구리는 들판에 있는 거 잡아서 먹는 거였지 그걸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 중에서 프랑스에 뭐 가고 거기서 뭐 오래 살았거나 거기에 뭔가 무슨 큰 꿈이 있는 사람은 뭐 개구리 고기를 비싸게 돈 주고 사서 한번 먹어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뭐 개구리 구워 먹은 적이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몰라서 안 먹고 나이 드신 분은 그건 잡아먹는 거지 그걸 사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고 그래서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냥 문 닫고 가버렸어요. 폴짝 개구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비암 잡아먹은 꼬내기입니다. 완전 생태계가 크게 교란되는 거죠. 그런 것은 허가받아야 된다. 뭐 작은 2번, 3번 생략합니다. 동그라미 5-2번요. 형질 변경으로 그러니까 1번 국가 지방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습니다. 공적인 경우인 거죠. 국가 지방이 하는 거니까 허가받지 않는 겁니다. 2번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농사짓자고요. 그거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경우로 대통령이 하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그러니까 빨간 황토 갖다 섞어서 넣는 거죠. 그래서 땅의 지력을 높이는 게 있습니다. 정지 작업, 그다음에 양수 배수절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거니까 허가받지 않는 겁니다. 단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은 허가받아야 된다. 기업반, 인접토지 관계배수에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변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지다. 옆집 아랫집 피해주면 안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니은번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 토양, 무기성, 온이, 독극물 들어있는 거예요. 수질오염, 토질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해서 성토하는 것 주변에 영향 미치니까 안 된다. 디귿번 지목변경, 수반하는 경우 지목변경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콘크리트 건물이 올라서게 됩니다.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영향을 미치니까 허가받아야 된다. 단 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허가받아야 되는 거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다시 허가받지 않는 것으로 오는 거죠. 논밭 사이의 변경은 허가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논밭 둘 다 똑같이 농지이잖아요. 그러니까 논 있습니다. 그 아래 욕조막에 빼면 뽀로로 물 빠지고 나면 밭 되죠. 욕조막에 끼워놓고 다시 물 틀어서 저벅저벅 해놓으면 논 되는 겁니다. 농지를 농지로 쓰는 거죠. 3번 도시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구단 유격구역 외지역 이 결국 농어촌 지역입니다. 거기서 660제곱미터 이하 지목변경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 정지포장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서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200평 언저리 손대는 건 허가받지 않는다. 4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는다. 이미 허가를 받아 조성을 했고 대지에 농지가 아니라 대지잖아요. 당연히 이어지는 건축물 설치하는 후속 작업으로 정조와 포장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단 절토성토는 제외한다. 절토성토는 허가받아야 된다. 어디 외곽 나가시다 보면은 어느 자리가 딱 땅이 만들어져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고요. 조성이 완료됐어요. 지 맘대로요. 무슨 허가를 받았으니까 조성을 한 거죠. 그럼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농지로요? 대지로요? 대지입니다. 대지니까 건물 짓는 후속 작업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한 정지 포장 허가받지 않는다. 절도성토는 허가받으라고요. 여기를 이만큼 깎아내는 거예요. 여기다 또 이만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것들은 당연히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대지 이미 허가받았으니까 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절토, 그러니까 성토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5번, 작은 5번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 단 포장은 제외한다. 즉 50cm 이내의 포장은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죠. 위아래 50cm요. 이만큼이면 한 30cm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cm입니다. 삽질 2번, 어지간한 흙, 삽질 2번이면 50cm죠. 삽질 2번은 허가받지 않는다. 근데 50cm 이내라 하더라도 어디에 10cm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50cm 이내라 하더라도 포장은 허가받아야 된다.
계속요. 5-3번 토석 채취 그 숫자는 생략하고요. 5-4번 토지 분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의화 교환 분할. 행정재산,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행정청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이 관청에게 허가를 받는 거지 관청끼리는 협의하는 겁니다. 2번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악유한 분할. 공적인 목적인 거죠. 공공용, 누구라도 와서 널리 이용하십시오. 공용, 관청에서 쓰겠습니다. 그건 허가받지 않는 겁니다. 3번 토지 일부가 도시공계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어느 땅이 있는데 땅에다 도로가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땅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분이 쪼갰어요? 관청에서 쪼갰어요? 관청이 쪼갰죠. 이 사람이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4번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이미 허가를 받았어요. 어디가 산자락에 땅이 있는데 그냥 잡목만 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해야지 경운기라도 끌고 다니기 위해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땅이 있었는데 사도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땅이 끊어지게 된 거죠. 끊어지게 된 건데 그건 이미 그쪽 허가를 받은 거죠. 5번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건축법에 보면 60, 150, 2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분할을 합니다. 작게 쪼개지 마라. 알아서 크게 쪼갤게. 허가받지 않는 거죠. 됐습니다. 그 취지들을 이해하시면 됐고 이쪽은 다 공적인 경우니까 다음 쪽이죠. 129쪽 표를 보시면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공적인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조그맣게 농사 짓는 거 투기꾼 아니죠.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았어요. 또 허가받지 않습니다. 당연하거나 경미한 사항 허가받지 않습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거 네 가지요. 여기서 빠져나온 네 가지요. 폴짝, 황소개구리요, 육상, 어류양시장. 경작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 다음에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절토와 성토 50cm 이내라 하더라도 포장은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본 취지를 알아두시면 공법에서 외울 게 크게 줄어듭니다.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근데 허가받지 않고 개발행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굵은 3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공항시장 특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1번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 가운데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할 것 생략합니다. 잘 아래 숫자에 5천, 1만, 3만이 있죠. 그러니까 보존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0,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목차를 보시면 다음 쪽에 작은 2, 3, 4, 5가 있습니다. 허가 기준 1, 2, 3, 4, 5가 있어요. 곧 보겠습니다만 2, 3과 4, 5는 한 세트입니다. 2번 형질 변경에 대해서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땅에 손대서 주된 목적은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입니다만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땅 손대는 것, 형질 변경이 더 주대상이죠. 형질 변경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더 큰 개발은 공적 개발, 개발 사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5,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3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5천만, 3만. 3만에 걸리는 게 공관농이 있죠. 5천만, 3만 공관농입니다. 5천만, 3만 공관농 하시면은 이쪽 내용은 다 됐어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5천만, 3만 공관농. 여기는 공관농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받아 형질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장 3개 가까이요. 그러면 여기는 축구장 반토막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개발 땅이요, 보전 땅이요. 보전 땅이니까 찌끔만 하라고요. 보전, 녹지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찌끔만 손댈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도시지역에 나머지 땅들이 있죠.
주상자생은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다는 건데 5천만 3만 공관농이면 나머지들은 충분히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합니다. 작은 2번요.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번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이 개발행위가 개인이 돈 벌자는 사적인 개발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적인 개발행위가 2번 공적인 계획에 어긋나서도 안 되고 공적인 방침에 어긋나서도 안 되고 3번 공익사업에 지장을 줬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뭐 나온 적도 많지 않고 나와도 틀릴 일이 없는 거죠. 4번과 5번이요. 개발행위 하려는 지역 그 주변 땅이요. 주변 지역에 토지용 실태, 토지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수, 습지 배수 등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개발하면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오시게 되죠. 기반 시설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개발행위에서뿐만이 아니라 공법에서 기본 가닥이 되는 겁니다.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한 세트로 진행돼야 됩니다. 환경 없는 개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 없는 개발 안 된다고요. 환경 해치는 개발 안 되는 거고요. 환경과 시설,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이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시설의 현황을 고려해서 다음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번 시가와 용도, 주체주 끝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번 유보 용도, 주체주 끝에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게 앞글자 3개 자계생이 되죠. 3번 보전용도, 주체주 끝에 생산녹지,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대한민국 모든 땅에 대한 일반 기준인 거죠. 일반 기준인데 요 5줄 갖고 대한민국 땅을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A1, A2, A3 기준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시가화 땅이요. 건물 꽉 들어찬 땅이요. 유보 용도 땅이요. 중간 땅이요. 그다음에 보전 용도 땅이요. 그래서 3가지마다 그 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 용도 지역 흐름에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거가 딱 다른 한 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용도 지역 4가지, 도관농자가 있죠. 9가지요. 주상공농, 계생보, 농자가 있습니다. 녹지 지역은 다시 그러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는 거죠. 그중에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제도에서는 우리가 보셨던 게 뭐였냐면 여기 주상공까지가 시가와 용도였고 그 다음에 녹계가 중간 땅이고 생보농자가 보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개발행위에서는 여기 주상공은 그냥 그대로 이미 콘크리트가 꽉 들어찬 땅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시가와 용도입니다. 중간 땅이 녹계가 아니라고요. 따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자계생 이것을 유보용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만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있는 그러니까 생, 보, 농, 자 여기가 보전용도가 되는 겁니다. 다음 이 5가지는 외우실 필요가 없죠. 주상공은 다 아시는 거니까 뭐가 중간 땅이라고요? 자계생이 중간 땅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자계생을 중간 땅이라고 하고 유보용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여기도 아예 색깔을 바꿔서 쓰도록 하죠. 시가와 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가 있는데 중간 땅, 유보용도는 이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자계생입니다. 계속 가시죠. 3-2번 성장관리방안. 막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개발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멍하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겠다고요. 관리를 한다는 건데 관청에서 규제가 들어가는 건데 그냥 규제만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요렇게 지어라.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 도면을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 관리를 다 끝냈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요? 개인들은 그것을 지키라고요. 계획일 수도 있죠. 여기서는 방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공항시장 득특시장 우수는 난개발 방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중에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예요? 주상공은 이미 개발이 끝났죠. 빈 땅 없습니다. 여기는 개발 못하는 땅이잖아요. 자개생이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규정에 따른 유보 용도 지역, 자개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자개생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내겠다고요. 시 외곽 지역에 이러저러한 조그만 공장들, 조그만 창구들, 이러저러한 조그만 상가들, 옷가게들 막 그런 거 막 들어서는 그 어느 곳,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죠. 다만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성장 관리 방안은 다음 사항 중 1호, 2호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번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사항은 포함해야 된다. 1번 기, 2번 건,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요. 기건 어디서 들으셨습니다. 곧 보도록 하시죠.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4번 특별시장 공항시장 득특시장 구수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된다. 주민의견 청취 공람도 하고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쳐서 그 방안을 결정한다. 이 비슷한 것도 어디에서 보셨던 거였죠. 동그라미 5번, 6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 표를 보시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옆으로 비교하는 게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만 보시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냅니다. 그럼 뭐였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죠. 국토부 장관, 지도사, 시장군수가 결정합니다. 도시적 안이나 바깥에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였죠. 거기에도 뭐는 포함해야 되고요.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포함되는 거였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나오죠. 그러면 도면대로만 건축하라고요. 도면대로만 건축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상이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성장관리방안이요. 성장관리방안은 도시군관리가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제에 있는 거죠. 특광시군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요? 유보용도, 자개생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 기건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높이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초점 아니에요. 녹지지역은 이미 4층 이하입니다. 개성보 관리지역도 이미 4층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높이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 이 도면대로만 건축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조사 빠져있고 이 기초조사 이미 다 돼 있잖아요. 따로 할 게 없죠. 자기생,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비슷하게 가지만 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아닌 거였죠.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대상 지역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 중간 땅, 유보 땅, 자개생이 있고 자개생에 대한 성장관리 방안을 낸다. 그 성장관리 방안은 지구단위 계획과 비슷하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2절 개발행위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기본 절차가 있었죠.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넣어서요. 개발행위 절차이죠. 지금 보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넣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하고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공급법의 중요한 축이죠.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한다고요.
땅 손대는 개발행위, 건축하는 건축, 주택건설 사업, 논 손대는 논밭 손대는 농지전용 다 이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땅에 대한 법에서는 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허가 신청서만 달랑 내는 게 아니라 5가지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인데 관청에서 5가지에 대한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허가 불허가를 때리는데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허가 불허가를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할 때,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내는 것 말고 5가지에 대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가지가 뭐냐고요? 그 5가지가 곧 보실 조경환 위기입니다. 조경환 아저씨요. 호랭이 선생님이요.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셔서 편히 쉬고 계시겠습니다만 조경환 아저씨가 위기 상태인가요? 아무튼 돌아가시 전에는 좀 그러시기도 하셨죠. 좀 약주가 세셨습니다. 저녁 드시면서 그냥 반주로 그러니까 혼자서 소주 2병, 3병 저녁 드신 다음에 야 얘들아 같이 한번 술 한잔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가시면은 혼자 소주 한 8병에서 10병 이렇게 막 그렇게 마셨다고 그러십니다. 아무튼 조경환 선생님이 왜 갑자기 나와요? 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조경환 위기는 이 허가 기준에 있었던 기반시설과 환경오염 방지, 그러니까 이 환경의 이 2가지를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 그것을 5글자로 표현한 게 조경환 위기입니다. 그냥 앞에서 보셨던 내용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틀릴 게 많지 않습니다. 보시죠. 굵은 1번 허가 신청, 동그라미 1번 개발행위 할인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기업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개똥이 아저씨가 여기 산 중터 3,000제곱미터 형질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3,000제곱미터 형질 변경 허가 신청서만 내는 게 아니라 조경환 위기 계획서도 다 써내야 된다고요. 기반시설 한 중턱 손댔으면 어떻게 다니시려고요? 날라댕겨요? 아니죠. 길이 있어야 경운기라도 끌고 다니실 거잖아요. 길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치시거나 아니면 산을 훼손하거나 그러시겠죠. 비탈진 땅 거기만 깎아놓으면 큰 배 왔을 때 무너져 내려서 아랫집 옆집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죠. 무너지지 않게 축대 잘 쌓아야 됩니다.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대한 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내는 거죠. 한 세트로 가니까 개똥이 아저씨 자기 돈 갖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 3천만 원 갖고 요거 하는데 3천만 원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요. 이거까지 해야 되니까 돈이 3천만 원이시면 이거 2천만 원 하고 500에서 하드 2,000제곱미터 하세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요거가 3천에 요거 다 하고 싶으면 돈을 2천만 원을 더 구해 오셔서 3천에 1,000 해서 다 하시든지 세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 자기 돈 들여서 세트로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개똥이 아저씨로는 생각지도 못한 생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 자리 살고 있다고 하면 또 당연한 얘기죠. 저 윗집 때문에 아랫집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굵은 2번 의견 청취 후 허가 불허가 처분,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구는 사적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변경을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공적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아까 여기 허가 기준 3번째에 있었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특광시군이 그쪽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죠. 2번 공공시설 규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러니까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개똥이 아저씨가 여기 형질 변경을 하려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고 써냈습니다. 도로는 공공시설, 국가에 공짜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공짜니까 아무거나 막 다 좋아요. 공짜면 양재물도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동네 도로관리청이 있는데 이 동네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계획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도로를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하면
이 동네 도로 모양이 이뻐요, 미워요? 밉잖아요.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아, 여기다 붙이라고 그래요. 아, 그럼 훨씬 낫잖아요. 도로관리청 얘기를 들으라고요. 그래야 도로를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공공시설 규정에 대한 사항은 앞에서 보셨고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고요. 다음 쪽으로 가시죠. 133쪽에 제일 위에 표가 있습니다. 그 표는 뭔가 그 글자로 읽는 것보다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어느 곳에 꼬불꼬불 돌아가는 산을 넘어가는 도로가 있었어요. 산을 넘어가는 도로가 있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항상 고개 중턱에 누가 앉아 있고요. 호랭이 앉아 있고요. 호랭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묵지. 그러면 떡 주고 떡 준비해서 가야 되고요. 떡 없으면 가서 빌어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삐뚤삐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터널도 내거나 여기 이제 터널이 있었다고 치죠. 등등요. 그러면 여기 새로 신장로를 반듯하게 냈습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잘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새 도로를 냈어요. 옛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도로는 이제 용도가 폐지된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나 거기 이제 오래된 도로에서 주변에 다루고 있었던 그 가로수나 그런 거 다 팔았을 때 이게 한 100이 된다고 치죠. 새 도로를 만드는데 70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새 도로는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다음은 이겁니다. 이 도로를 만든 사람이 A번 행정청이면 70들여서 만들었고 70은 다 국가로 넘어가더라도 이 100 전체를 다 가져갈 수 있다고요. 좋은 데 쓰겠죠. 다음에 B요. 이 도로를 만든 게 행정청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아닌데 70들여서 도로 만들어 놓고 100을 다 가져가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얼마어치만 끊어서요. 70만 들었으니까 70어치만 끊어서 가져가라고요. 여기는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속 시기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좀 세부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종래 공공시설과 새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요. 둘째 줄, 관청에서 새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비용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그러니까 이 종전 시설은 다 행정청에 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공검사 후 그러니까 관청끼리 공공시설 종류와 토지 세목을 통지한 날에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검사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하고 통지하는 거죠. 새 공공시설은 국가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새 공공시설은 당연히 국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표 셋째 줄이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70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종전공공시설 100짜리는 새 공공시설 설치비용 범위에서 70어치만 끊어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요. 관청이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관청이 아닌 자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공공시설 종류와 토지 세목을 통지하고 준공검사 받은 때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70, 70, 그 가닥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굵은 3번, 허가 불허가 처분요. 3-1번,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 불허가를 해야죠.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구는 개발인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점점 생략하고요. 세 번째 점, 참고. 국토계획법 뒤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내 허가나 불허가나 선매입 통지를 하게 됩니다. 우연히 같을 뿐이에요. 허가 신청 15일 아닙니다. 여기 우연히 개발인 허가 신청에 대해서 15일 내 처리, 국토계획법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 15일 내 처리, 우연히 같은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특별상황시장, 특특시장수는 개발인 허가를 하는 경우 개발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인이 허가를 할 수 있다. 조경환 위기를 조건으로 걸 수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보시죠. 개똥이 아저씨는 최소한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최소한 돈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요걸 설치하겠다고 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개똥이 아저씨는 3천 형질 변경이 목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청에서요. 아저씨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거기 차 1차로면 올라가고 내려오다 차 만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래차가 위차를
돌려 넣으실래? 뒤집기를 하실래요? 도로는 2차로는 돼야죠. 그 아저씨, 땅 거기가 비탈도 심하고 땅도 버글버글한데 축대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요거까지는 되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조건을 걸 수 있다고요. 조건을 받게 되는 A 아저씨는 이게 처음에 귀찮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A 아저씨한테 엄청나게 혜택이죠. 이게 없으면 개똥이 아저씨는 노란 걸로는 불어가. 그럼 좀 붙여서 내왔는데 또 모자라고 생각하면 또 불어가. 좀 더 붙여왔는데 또 모자라다고 판단하면 또 불어가. 개똥이 아저씨 화나게 되는 거죠. 관청에서 한 방에 얘기하라고요. 아저씨가 써낸 건 여기까지인데 아저씨가 써낸 거로는 위험해서 안 돼요. 그건 불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빨간 것까지는 해야 돼요. 빨간 것까지 하신다면 허가를 해드릴 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한 방에 물어보라고요. 개똥이 아저씨 훨씬 편해지는 거죠.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 아래점 생략하고요. 다음 쪽 3-2번. 허가에 앞서 심의 거치는 경우와 예외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이요. 개발인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인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 특방시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지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그것 갖고 한번 나왔어요. 근데 동그라미 2번 특별하면 심의를 거쳐야 된다. 넷째 줄이요. 근데 동그라미 3번 그 특별하다 하더라도 또 더 특별하면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런 건 초점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작은 3번 보시죠. 심의를 거쳐야 되는 특별한 경우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작은 3번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 채취가 있습니다. 3만 세제곱미터니까 정육면체 주사위로 따져보죠. 주사위로 따졌을 때 30 곱하기 30 곱하기 30이면은 27,000이니까 3만이 안 됩니다. 31 곱하기 31 곱하기 31은 되어야 3만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주사위로 따졌을 때 31m라고요. 10층 높이죠. 어지간한 산이면 그게 15층, 20층 높이의 산입니다. 15층 높이의 산 하나를 깎아내는 거예요. 일반적인 트럭 2대 나가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죠.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흙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집 마당에다 파묻을 거예요. 흙을 어떻게 파묻어요? 다 팔죠. 다 팔고요. 임야였습니다. 임야였을 가능성이 크죠. 다 팔았으니까 대가 된 겁니다. 대지가 된 거죠. 또 그거 또 팔 수 있죠.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 갖고는 시험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3-3번 의제사항이 있습니다. 의제사항 영어로 뭐라고요?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 준다는 거죠. 다음 쪽 보시면 두째 줄에 19가지 대해서 한 방에 처리해 준다. 그 뭐 몇 개예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설사업은 그러니까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27개까지를 한 방에 처리해 준다. 개발행위는 사적인 거니까 19개까지는 한 방에 처리해 준다. 4번 이행보증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득광시구는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 개똥이 아저씨 다 한다고 해서 허가는 받았어요.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개똥이 아저씨 원래 이 노란 거 빨간 게 목적이에요? 하얀 형질 변경이 목적이에요? 하얀 형질 변경이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데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관청에서 이것까지 해야 도장 찍어드립니다. 개똥이 아저씨가요. 알았어 할게. 관청에서요. 아저씨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한다고. 도장 찍어달라고. 아저씨 이거 꼭 해셔야 되는 건데 안 하면 문제 생겨요. 복잡해집니다. 알아서 한다니까. 도장 찍어달라고. 도장 찍어줬습니다. 개똥이 아저씨 나가면서 도장 받으면서 내가 이걸 하시면서 나갔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개똥이 아저씨가 내가 이걸 꼭 해야지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내가 이걸 지금 도장 받으려고 한다고 내가 끄덕끄덕하는데 내가 이걸 하나 봐라 이런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잖아요. 관청에서 걱정된다고요. 나가시는 아저씨 안 돼요. 아저씨 들어오세요. 돈 묻어놓고 가세요. 돈 묻어놓고 하세요. 그게 뭐예요? 이행보증금이죠. 뭐가 걱정되니까요. 노란 거 빨간 거 적용한 위기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두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상식과 다른 걸로요.
개똥이 아씨가 조경환 위기 안 하고 이행보증금을 2천만 원 묻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경환 위기를 안 하고 형질 변경해서 개똥이 아씨가 삐아씨한테 팔아먹고 가시거나 등등등 그러면은 이 돈 갖고 여기다 조경환 위기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첫 방부터 세트로 가야지. 환경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지. 나중에 덕지덕지 붙는다고 붙는 거 아닙니다. 이 돈 갖고 땅을 다시 덮는 거예요. 땅을 덮는데 쓰는 겁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개발을 하겠죠. 땅을 덮습니다. 원상 회복하는데 쓰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아래 1, 2, 3 모두 공적 주체입니다. 1번 국가지방, 2번 공공기관, 3번 지방의 공공단체. 공적 주체는 약속 잘 지키겠죠. 동그라미 3번.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주체 주끝해요.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행보증금 10% 이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행 보증금이죠. 현금이 원칙. 보증 서로 대신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일정한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완료해서 중공업에서 하던 때는 즉시 반환한다.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주세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대로 잘 끝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죠. 굵은 5번. 허가 위반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 때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법의 기본사항이고 아주 자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법을 어겼다고요. 그러면 법을 어겼으면 한 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명령을 때려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명령을 이행해야죠. 근데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돈 내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징수로 가기도 하고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때리는 이행 강제금도 있고요. 여기서는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덮으라고 했는데 안 덮고 있으면 관청에 가서 덮는 거죠. 불법으로 올리는 게 있으면 관청에 가서 직접 철거를 하는 겁니다. 대집행으로 갈 수도 있죠. 국민 누구라도 법 잘 지키고 서로 행복합니다. 누가 법을 위반했고 그래서 기회를 한번 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했다고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면 법에 정해진 목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관청에서 직접 해서 법에 정해진 목적을 만들어내는 게 대집행입니다. 대집행할 때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묻어두게 한 거죠. 동그라미 1번. 특광시고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한 게 위반이죠. 아니면 허가 내용과 다르게 3천인데 5천 한 게 위반이죠.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특광시고는 원상회복 명령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덮어놔하는 거죠.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굵은 6번. 네, 다 끝났습니다. 준공검사가 있어야 끝나는 거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마치면 특광시군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토지의 분할은 그러니까 지적도에다가 선 긋는 게 토지의 분할이죠. 4번 땅이 있었는데 4-2 땅이 생기는 게 토지 분할입니다. 이건 검사받을 게 아닌 거고요. 물건, 컨테이너 박스 놨다 뺐다 하는 건데 그건 검사받을 일이 아닌 거죠. 금지되어 있다는 거고 지금 허가받으라는 얘기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걸로 개발행위 절차가 맞춰지게 됐습니다. 칠판 보시죠.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큰 5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는 건 4가지 덩어리가 있고 그런데 문제되는 건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 기준이 있고요. 대상 땅,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유보 용도에 성장 관리 방안이 붙습니다. 개발행위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이고 그러니까 개발과 환경과 시설 세트로 가야 된다. 조경환 위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뒷내용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